안녕하세요. 배드포드의 소년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이 채널의 주인인 고한빈이고요. 오늘은 6.25 전쟁 중 우리 국군이 가장 널리 착용했던 전투복, 즉 작업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6.25 전쟁은 우리의 적, 당시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 했던 전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의 빈곤함, 부족함과의 싸움이기도 했었습니다. 광복을 맞은 지 불과 5년 만에 겪은 전쟁이다 보니까 당시 전쟁에 필요했던 물자들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들조차 스스로 조달하지 못해서 대부분 미국의 원조 경제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전쟁 중 우리 국군이 가장 널리 착용했던 전투복, 즉 작업복만큼은 대부분 우리 국군 스스로가 생산해서 조달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6.25 전쟁 중 국군은 아마 미군과 같은 전투복을 입고 싸웠을 거라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영화만 살펴봐도 국군의 전투복은 대체로 같은 시기 미군의 것을 그대로 착용한 것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전쟁 중의 사진이나 영상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군 장병들은 미군의 군복과는 분명히 다른, 즉 원단도, 단추도, 색깔도 다른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옷으로부터 6.25 전쟁 중 우리 국군이 무엇을 입고 싸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그 시기의 국군, 특히 가장 큰 규모를 자랑했던 육군의 장병들이 어떤 옷차림을 지급받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육군의 복무하는 병사 한 명에게 지급되는 피복을 살펴보면 하계를 기준으로 작업모 1개, 작업복 상하의 각 2벌, 면양말 2족, 팬티 2개, 훈련화 2족, 요대 1개 등이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작업복이라는 개념은 현대 전투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용어는 역사적인 용어인데요. 국군은 건군기서부터 같은 시기 미군이 사용하던 퍼티그 유니폼이라는 개념을 그대로 작업복으로 번역을 해갖고 도입을 했었고, 이 용어는 나중에 1967년에 군인복지령으로 그 용어가 전투복으로 바뀌기 전까지 계속 사용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영상에서 계속 작업복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전투복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6.25 전쟁 중 국군에게 지급된 작업복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미국의 군사원조로 제공된 미 육군의 작업복이 있었어요. 이 작업복은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사용되었던 것인데 올리브 드랩 색상의 헤링본 원단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 특유의 대형 카고 포켓과 원단 특유의 그 줄무늬감, 그리고 금속재 별이 들어가 있는 검은색 단추를 사용하고 있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육군 피복창이 직접 제작해서 보급한 국산 작업복이었습니다. 이 국산 작업복을 이야기하자면 반드시 육군 피복창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군은 6.25 전쟁의 발발하기 이전인 1949년 4월서부터 이미 육군 피복창을 통해서 군복을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쟁 전에 얼마나 많은 군복이 생산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전쟁 전 우리 국군을 촬영한 사진들을 보면 생각보다 많은 병사들이 미군 작업복이 아닌 바로 국산 작업복을 입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육군 피복창은 전쟁 전에는 서울 신설동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발발하고 서울을 빼앗기자 육군 피복창이 부산으로 대피를 했고요. 근데 부산에는 당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원단을 생산하고 있었던 조선방직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아서 바로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많은 군복들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이들의 업무는 전쟁 3년 내내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6.25 전쟁 중 우리 육군 피복창의 실적, 단순히 우리 군복의 일부를 직접 만들어서 보급했다로 요약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군수 통계를 살펴보면 6.25 전쟁 3년 기간 중에 우리 국군이 획득했던 작업복 전체 수량이 약 650만 벌 정도로 나오는데, 놀랍게도 그 중에 한 70% 정도가 미국의 원조가 아닌 자체 생산으로 조달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거칠게 요약하자면 6.25 전쟁 중 국군에게 지급됐던 작업복의 3분의 2는 육군 피복창이 만든 국산이었던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국산 작업복은 6.25 전쟁 중 우리 국군이 입었던 가장 흔한 옷으로서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군복 생각보다 진품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군복이 그 당시 우리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작된 면평직 원단, 즉 광목으로 만든 것이라 굉장히 옷이 얇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옷의 수명 자체가 짧았고, 거기다가 군복으로 착용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전한 상태로 전해지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도 워낙 흔한 옷이다 보니까 이 옷을 어떤 역사적인 사건의 상징물로서 간직해야겠다는 생각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역설적으로 수백만 벌이 생산된 옷인데도 지금까지 그 진품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운명에 이르게 되었죠. 근데 다행히도 몇 해 전에 저처럼 군복을 모으시는 지인 한 분께서 이 군복의 진품을 구하셨고요. 나아가서 이 군복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아주 잘 지연된 복제품을, 그 진품을 토대로 제작을 해서
저도 우연히 그 한보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이 군복은요, 바로 그 복제품이에요. 지금 이 영상에서 진품을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은 이 복제품을 통해서도 이 옷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는 충분히 알아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진품을 소장하시고 저에게 이 복제품을 만들어주신 분의 SNS에 이 관련된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아래 본문에 링크 달아놨으니까 꼭 가셔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국산 작업복의 첫인상입니다. 원단은 광목을 녹갈색으로 염색한 것인데요. 디자인 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같은 시기 미군 작업복을 거의 그대로 모방했다는 점입니다. 일단 컨버터블 컬러를 쓰고 있고요. 또 상의에 큰 가슴 주머니, 또 하의에 카고 포켓은 분명히 미군의 작업복을 따라한 것입니다. 차이점이라면 원단이 얇아서 자주 마모되는 팔꿈치와 무릎, 엉덩이, 또 군장을 질 때 마찰이 되는 어깨에 원단을 이중으로 덧대었다는 점 정도일 것 같습니다. 단추도 재미있는 특징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상상하기 힘들지만 당시 한국은 1952년까지 플라스틱 생산 능력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가슴 주머니 덮개에 달린 이런 단추들은 모두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재고이거나 미국의 원조품이었습니다. 앞서 배달린 고리 단추는 과거 일본 군복에서 사용되던 것을 재활용한 것인데 재질은 금속이나 베이클라이트, 목재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여기에 좀 더 더한다면 장병들은 전쟁 중에 제정됐던 포제 명찰을 오른쪽 가슴에, 철제 계급장을 왼쪽 가슴에 각각 부착을 했습니다. 작업복이랑 같은 원단으로 제작된 작업모가 있었고 작전을 나갈 때는 이를 대신해서 철모를 썼습니다. 신발은 역시 국산인 캔버스제 훈련화를 신었고 더러 같은 시기 미군의 전투화가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겨울이 되면 여기에 이제 울 스웨터나 미제 야상, 국산의 누비 방한복 같은 걸 덧입었는데 이건 이 자체로 흥미로운 소재이니만큼 다른 영상에서 따로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6.25 전쟁에 국군이 가장 널리 착용했던 작업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쟁 중에 국군이 어떤 옷을 입었다 뿐만 아니라 그 옷 안에 깃들어 있는 여러 역사적 맥락까지 함께 알아볼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되는데요. 다음에도 이처럼 흥미로운 소재와 함께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배드포드의 소년들이었습니다.